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부드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천하지지유.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꺾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디의 부드러운 저항처럼, 동훈의 따뜻한 곁에 있어줌처럼, 부드러움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연스러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려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의 힘, 흐르는 대로 맡기는 것의 지혜를.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두려워집니다. 죽음을 억지로 외면할수록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도덕경 25장은 바로 그 자연스러움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억지로 살수록 마지막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섞여 이루어진 무엇이 있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 고요하고 텅 비어.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다. 두루 행하여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 구절은 도덕경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노자는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무엇. 고요하고 텅 비어 있지만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는 무엇을 본받는가? 자연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과 강, 나무와 바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꾸미지 않아도 본래 그러한 것. 그것이 자연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핍니다.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집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자연처럼 살 수 있다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흐르는 대로 맡기면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고. 임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습니다. 땅은 만물을 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가리지 않고 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지저분한 쓰레기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품을 뿐입니다. 집업천. 땅은 하늘을 본받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하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베풀 뿐입니다.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습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을 기릅니다. 그러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있을 뿐입니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습니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습니다. 이것이 도덕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이 가르침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자연이듯 떠나는 것도 자연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억지를 버리고 자연스러움을 찾았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시나요? 애플의 창업자. 아이폰을 만든 사람. 그는 기술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버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휴대폰에는 수많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숫자 버튼, 기능 버튼, 방향 버튼. 복잡한 메뉴와 설명서. 새 폰을 사면 사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달랐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쓸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쓸어 넘기면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두 손가락을 벌리면 사진이 커졌습니다. 마치 종이책을 넘기듯이. 마치 실제 사진을 다루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어렵다.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단순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경지에 이르면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단순함. 그것은 곧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사람이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에게 맞추는 것. 억지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손이 저절로 아는 것. 잡스는 불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덜어냈습니다. 버튼을 없앴습니다. 복잡한 메뉴를 없앴습니다. 설명서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잡스의 삶 자체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선불교에 심취했습니다. 명상을 했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그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노자의 이 말을 그는 기술에 적용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눈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흐름으로. 그래서 아이폰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쓸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손이 알았으니까요. 2011년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56세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는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사람은 마지막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삶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복잡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을 배우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마지막도 단순해집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작은 영화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후버 가족. 이 가족은 완벽과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 리처드는 자기계발 강사입니다. 승자가 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어머니 셰릴은 가족을 붙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외삼촌 프랭크는 자살 시도 후 함께 살게 됩니다. 오빠 드웨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전까지 침묵하겠다고요. 할아버지 에드윈은 마약 때문에 요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막내 올리브. 7살 소녀입니다. 통통하고 안경을 쓴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리틀 미스 선샤인 미인대회 본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대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립니다. 가족은 낡은 노란색 미니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납니다. 클러치가 망가져서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터집니다. 드웨이는 자신이 생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맹은 조종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꿈이 무너집니다. 할아버지는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용히 잠들듯이. 하지만 가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올리브를 위해 대회장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완벽합니다. 짙은 화장, 반짝이는 드레스, 어른처럼 세련된 춤. 7살 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어른처럼 꾸며진 아이들입니다. 올리브는 다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통통한 몸. 그냥 7살 아이입니다. 아버지 리처드는 걱정합니다. 창피당할 것 같습니다. 올리브에게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리브는 무대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녀의 순서가 옵니다. 올리브가 무대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됩니다. 릭 제임스의 슈퍼프릭. 올리브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춤을 춥니다.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춤입니다.
미인대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합니다. 관객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행자가 무대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그때 아버지 리처드가 일어납니다. 무대로 뛰어 올라갑니다. 올리브와 함께 춤을 춥니다. 어머니도 올라갑니다. 오빠도, 외삼촌도, 온 가족이 무대 위에서 엉망진창으로 춤을 춥니다. 우승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사위원들은 경악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웃고 있습니다. 올리브도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억지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평생 그 기준에 맞추려 애씁니다. 맞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맞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올리브는 미인대회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답게 춤을 췄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모습을 지켜주었습니다. 창피하다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무대에 올라 같이 춤을 췄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족. 그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기준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그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평온한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도법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마지막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자연스러움을 기술에 담았습니다. 억지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손이 저절로 아는 것.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브와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다운 모습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억지를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도덕경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삶의 마지막이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억지 때문입니다. 미뤄둔 감정, 붙잡고 싶은 욕심,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부담, 놓지 못한 미련. 이런 것들이 마지막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도법자연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웰다잉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마지막에도 불안이 적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지막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지막은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려놓으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 있는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놓아보십시오. 그 자연스러움이 당신이 오래 찾아 헤매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마지막에 평온이 눕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떠날 때도 고요합니다. 고요하기에 더 멀리, 더 깊이 도달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25장을 읽었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만드는지. 잡스의 단순함. 올리브에 있는 그대로.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자유가 찾아올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오늘 하루 자연스러워져 보십시오. 억지로 하려던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흐름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쉼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